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민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제 사진이 나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요새 찍은 사진이 아니라서.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방향 모색과 관련해서 짧은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렇게 다시 평생학습원을 찾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여기 있었을 때가 2010년에 여기 평생학습원 원장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기조로 쓰게 되니까 더욱더 느낌이 남다르고 광명시 평생학습의 지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애정을 갖고 또 바라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하고 짧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받았을 때에 제가 가졌던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그리고 평생학습 생태계를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어는 분명한데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역 밀착 그리고 평생학습 생태계가 뭐야? 생태계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생태계 그게 뭐 지역 주민이 그러면 학습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 많은 자격증, 그 많은 수료증 이런 걸 따도록 하는 것일까? 또는 지역 주민으로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뭐 돈도 벌 수 있고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좀 그런 일을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게 되면 이게 생태계가 돌아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이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평생학습 생태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봤는데 그래 이게 평생학습 생태계구나 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그 철산동에 평생학습원이 있었을 때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신영복 선생님의 글이 있었습니다. 공부 아닌 것이 없고 공부하지 않는 생명은 없다. 달팽이도 공부를 한다. 지난 여름 폭풍 속에서 세찬 비바람을 견디며 열심히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을 깨달았을 것이다. 공부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형식이다. 이걸 보는 순간에 그래 평생학습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강제를 시켜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달팽이가 누가 시켜서 공부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이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선순환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의 자생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평생학습 생태계를 한번 정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평생학습에서 굉장히 아주 자주 거론되고 있는 분인데 존 듀이입니다. 존 듀이는 교육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평생학습 생태계라는 이런 강의를 맡게 됐을 때 과연 평생학습이 뭐야? 내 삶을 인생의 좀 노후의 그런 불안감을 평생학습으로 소비를 하도록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바로 생태계로 돌아가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래 존 듀이 선생님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닌 삶 그 자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혹시 평생학습했을 때 삶을 위한 준비 어떤 노후의 불안감 보험으로 생각하면서 평생학습에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조금 더 지역 밀착형으로 생각한다면 그래 사람과 지역이 만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에 뭐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됐든 뭐가 됐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사람 그냥 그 교과목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과목에서 넘어서 그 지역이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렇다면 사람과 지역의 만남을 통해서 평생학습 생태계에 선순환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지역에서 배우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사람과 지역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혹시 평생학습원이 해야 될 역할,
앞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방향에서 우리가 모색해야 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니까요.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상당한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주민 생활에 밀착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이 됐었나? 이런 질문하게 되고요. 과연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이 좀 나아졌나? 이런 질문 좀 하게 되고요. 그동안의 프로그램은 홍수처럼 쏟아졌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과연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 통합 기능을 적극적으로 실현했는가?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존 듀이 선생님은 평생학습은 학습이 아닌 삶의 문제라고 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평생학습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관계를 시작함을 통해서 지역에서 평생학습을 만나서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적 삶으로 확장하게 되면 그래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닌 거구나. 우리 주변이 있구나. 이웃이 있구나. 라고 삶의 문제 해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머물게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기억해야 할 체스판의 오류라고 정리를 내려봤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평생학습 도시 굉장히 많은 광명은 1위입니다. 최초 도시이고 또 그만큼의 양과 질에서 다른 도시가 따라갈 수 없는 도시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경기권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광역으로 봐서는 경기가 최고입니다.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그 최고라고 하는 것은 평생학습 도시 31개 시군구가 다 평생학습 도시가 됐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경기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생학습은 아마 타의 광역에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또 탑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평생학습이 잘 돼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평생학습으로의 시스템을 구축했느냐 라고 보는 것이고 오늘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거리 학습 공간에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읍면동, 그리고 시군구, 광역, 국가 단위의 추진 체계가 완전히 완비된 것이 2023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지역 밀착형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체스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있습니다. 말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놓게 되죠. 그러면 그 말은 의도한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 체스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도대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과 같은 외부적인 힘 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율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모든 것이 이거대로 가게 되면 지역 밀착형이 될 것이야 라고 혹시 기대를 한다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 과연 그거대로 평생학습이 갈 것인가 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오른 것이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우리 광명시 평생학습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평생학습관의 모습입니다. 교과서와 직사각형 교실과 창문이 있습니다. 어디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인데요. 이런 거 외에도 그 외에 이제는 디지털로도 전환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파키스탄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크를 통해서 내가 우주생물학이라는 단어를 익혔다. 이게 2013년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2024년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원격 교육까지도 원격이라는 가상 공간까지도 우리의 평생학습을 넘나들게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교과서라는 게 있죠.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챕터가 있기 때문에 챕터 1, 2, 3, 4, 5 진도를 빼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죠. 그리고 또한
교과서가 있는 한 학습자는 매우 수동적인 소비자가 됩니다. 그 교과가 제시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겠네. 아직까지 할 게 많이 남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언가 교과서를 보면서 아, 난 정말 이 세상이 그걸 통달해서 이해했어 라기보다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이렇게 구획화된 공부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교과서를 읽는 활동이죠. 그런데 교과서를 읽는 활동 외에 서적이나 자료를 살펴보는 활동은 공부라고 하지 않고 교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교과서가 여전히 우리의 평생학습관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은 교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은 여기 극장식 교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눈에서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우리의 학습 공간입니다. 여기 녹색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왜 세로로, 여기 지금 세로로 긴 교실이잖아요. 세로로 긴 교실이란 장치는 수정되지 않고 교실의 표준 규격을 다양화하지 않고 왜 수십 년 동안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창문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작은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키지 않고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아주 알맞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작은 창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노출된 삶을 사는 것이고 누군가가 들키지 않고 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교실이 평생학습원에도 평생학습 공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가 몰래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세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한번 해본 히스토리컬 스캔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2005년도부터 저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그동안에 어떤 공부를 해왔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랬더니 지금 2001년도, 2002년도입니다. 연령대가. 그러다 보니까 한 2005년도부터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2005년도부터 공부한 걸 붙여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쫙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붙여놓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들짝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공부를 하고 왔는지 몰랐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때가 되면 천재수학 해야 되고 파닉스 해야 되고 때 되면 또 태권도보다는 발레가 더 많았고 그리고 때 되면 논술 공부를 해야 됐고 때 되면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됐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놀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는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왔는지에 대해서도 놀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만 할 줄 알았던 공부가 매우 정형화됐고 그러한 공부는 이러한 모습으로 학생들한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방과 후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이 아닙니다. 방과 후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교육조차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고 그러한 학생들은 이제 다시 성인이 되어서 평생학습권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이 끊임없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공간 또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인스타, 페이스북, X,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 좀 하고 세상은 완전히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상할이 많지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다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평생학습으로 좀 넘나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하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의 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교과서, 공간, 창문 이런 데 혹시 갇혀있는 평생학습에 매우 익숙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노동과 삶 공간에 들어온 가상 공간을 한번 살짝 봤습니다. 이제 노동과 거주 공간이 혼합되어 있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 보면 직주 혼합에 우리는 지금 사회 속에 살고 있고요. 교육과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명시가 왜
왜 최초 도시고 왜 1등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평생학습 도시를 처음으로 선언한 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명의 브랜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도시도 이제는 오프라인의 도시에서 넘어서고 있다. 탈공간이라는 거야. 이제 가상공간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속에 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도시가 31개 도시가 다 평생학습 도시인데 우리가 그럼 오프라인의 도시로 만족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삶 공간도 재구성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독자적인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독자적인 장소가 그럼 없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장소는 사라지지 않지만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이 얼마나 그 삶 공간이 얼마나 연대가 가능한 거야? 얼마나 가능성 있는 공간이야?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평생학습 도시, 휘황찬란한 평생학습원 가지고 그 안에서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생태계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공간에 얼마나 많은 소통이 그 안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나의 삶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인가라는 것이 전제될 때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과연 평생학습관, 그리고 현실 공간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건 현실 공간입니다. 현실 공간, 즉 학습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제는 평생학습 도시, 플랫폼의 학습체계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된 학교 모형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고 획일적인 교육 공급체계가 아니라 거대한 가상학습 플랫폼을 커버하는 포용력이죠.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끊임없이 연결되는 플랫폼. 내가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찾아만 가야 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앉아서도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내가 앉아서도 누군가가 찾아와 주는 것. 이러한 것이 C줄과 날줄처럼 막 섞여있는 학습망이 구성이 될 때 진정한 평생학습으로의 넘나들기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박용현 선생님의 최근 독기다를 읽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0세부터 어른까지 가는데 지식의 양이 쫙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0세부터 어른까지 봤을 때 한편으로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능성. 그런데 우리는 지식에 함몰되죠. 지식만 그동안에 보고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식 외에 어떤 가능성을 한번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즉 지금까지 체스판 말들의 독립성이라는 거 있었는데 체스판의 말들의 독립성은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식의 성장이 쭉 가게 되죠. 근데 성인학습자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배우면 그만큼을 다 기억합니까? 문고리 잡고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게 성인학습자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평생학습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의 길이 이렇게 갈 뻔하다가 저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저렇게 가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체스판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 가상 공간으로까지도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렇다면 앞으로의 평생학습 생태계는 그야말로 체스판의 말들처럼 의도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의도한 대로 만들어내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이나 정책이 항상 의도한 결과를 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를 이야기하고 평생학습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많은 법과 정책과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저는 그거는 풀로 넘쳤다. 이제는 그 안에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그리고 그런 학습을 통해서 얼마나 사회가 변화됐느냐,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우리의 평생학습이 전 세계적으로 학습사회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세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72년도에 나왔던 포르 보고서, 그리고 96년도에 나온 들로우 보고서, 그리고 2021년도에 한 25년 만에 나왔죠.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인데, 세 번째 보고서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공부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동안에 72년도부터 만약에 평생학습을 했다라는 전제에서 그동안에 뭐 한 50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50년 동안 전 세계가 학습 사회다. 평생학습 사회다. 이제 어느 누구도 평생학습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50년 만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시대에 다시 물들어야 된다. 넘치는 공부의 양은 많아지는데 사회는 건강하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회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불공평해졌고, 불확실해졌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양극화는 커졌고, 민주주의는 후퇴됐고,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이번에 코로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곤은 지속되고. 그럼 평생학습이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평생학습을 통해서 내 삶의 과정이 좀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괴로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걸 이번에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려는 사회 이론들의 암묵적인 합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 평생학습에 관련돼서 어떠한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합의를 위한 장이 그동안에 혹시 열려 있었나? 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미래보고서에서 이거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급격하게 경로를 바꾸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을 바라보면서 교육에 던져야 할 새로운 질문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중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에 기본적으로 근간을 두고 차별금지, 사회정의, 생명존중, 인간존중, 문화다양성, 돌봄, 호혜주의, 연대를 포괄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렇게 수어 통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모든 학습은 비장애인들을 위한 학습 공간이 완전히 다 점유한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여기는 한 70명 들어가는 장소지, 100명 들어가는 장소지,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아야 되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수어 통역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핵심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면서 우리의 시민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글과 난을 굉장히 잘 치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글 받으려고 사람이 줄 서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밤에 술 한 잔 걸치시고 아주 추운 겨울날에 그 뚝방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고구마 장수가 이 고구마를 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구마 장수가 쓴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군고구마. 여기 정성이 가득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계를 위한 치열한 글씨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고구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군고구마를 글씨를 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쓴 글씨는 가짜였구나. 저게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시스템에 갇혀서 혹시 시민의 힘,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으려고 노력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학습자의 시선으로 전환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자율적으로 달팽이가 스스로 공부하듯이, 그것이 바로 평생학습 생태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비전과 철학, 운영체계, 예산행정지원, 인적자원 참여 발굴, 교육자원 네트워크. 이것이 지자체의 평생학습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 얼마만큼의 학습자의 시선이 담겨 있고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 지역 밀착 평생학습 생태계, 그래, 나에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에게 학습의 과연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나에게 학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내고,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좋은 삶을 좀 살고 싶어. 이것이 우선될 때 자격증도 나오고 수료증도 나오는 것이지,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 없이 우선 자격증과 수료증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종단 연구를 했더니 1938년도부터 질문을 던져서 현재까지 85년 동안에 하버드 대학에 나온 학생, 그리고 보스턴의 아주 가난한 빈민가에서 성장했던 이 두 집단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85년간에서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더니 의외로 하버드를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많은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 관계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수요 자연생활교도 있고 또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동네 배움터도 있고 거기 이제 성과지표를 개발을 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이제 평생학습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파트 자기 성장, 지금까지는 자기 성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로 성장해야죠. 어제보다 나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자기 성장이라면 이제는 관계의 질이다. 관계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나와 너의 다름에 대한 이해, 내 주변에 소중한 것들이 보이고 친환경적인 삶과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 이게 관계질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본다면 공동체적 삶이다. 내가 공부했더니 같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이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거죠. 계속 이 지역에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 성인학습자의 삶에 기반한 학습 활동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거죠. 이제 학교 교육의 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과감히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학습 공간, 가상 공간이 더 커지는 세상 속에서 이런 오프라인 학습 공간에 갇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이제 오늘 평생학습에 넘나들기잖아요. 평생학습의 경계를 넘어야 된다. 자격증과 수료증의 홍수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대신 허용이 돼야 된다. 우리가 생각한 학습의 틀을 넘는 거죠. 교수자, 꼭 강사가 있어야만 하나? 우리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학습동아리 연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명은 교수자의 권한보다 학습자의 성찰이 더 허용되는 학습.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와 내가 연결되는 학습,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앞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생태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이 주제를 받아들고 제가 고민했던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